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한 자녀를 둔 어머니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이야기, 바로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드리고 싶고, 혹시 며느리 입장에서 들어주실 분들께는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시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런 가족이었어요. 저희 집은 원래 끈끈한 가족이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 딸 둘을 키우면서 항상 가족끼리는 서로 챙기고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족은 남이 아니야, 가족끼리는 서로 의지해야 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아들도 참 효심이 깊게 자랐고, 딸아이도 늘 부모님 안부를 묻고 챙겨줬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밥 먹고, 명절 때는 물론이고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날도 꼭 함께 했어요. 그게 우리 가족만의 문화였고, 그런 가족 분위기가 참 좋았거든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당연히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 되면 이런 분위기에서 함께 어울려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달까요? 그런데 며느리 집안은 좀 달랐나 봐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며느리네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주의더라고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처음에는 집안마다 문화가 다르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답답함이 쌓이기 시작했죠. 우리 아들은 여전히 부모님을 잘 챙겨주려고 하는데 며느리는 글쎄요. 뭔가 벽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예의는 지키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정은 느끼기 어려웠어요. 이 첫 번째 사건 마이너스 전화 이야기. 첫 번째로 서운했던 일은 전화 때문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출장을 자주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아요.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혼자 있으면 좀 쓸쓸하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빠가 출장 간 날에는 엄마한테 전화 한 통씩만 해줘라. 안부나 묻고 말동무나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게 그렇게 큰 부탁인가요? 아들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 톤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 남편한테 매일 전화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응, 아빠 출장 간 날에만 안부 전화 좀 해달라고 했어. 그런데 그게 좀 저희한테는 부담이 되거든요. 저희도 바쁘고 매일 전화드리는 게 쉽지 않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매일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출장 간 날에만 안부 전화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그럼. 안 그래도 돼. 괜찮아. 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운했어요. 며느리는 이어서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게 심심하시면
취미 생활이나 친구분들과 시간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긴 맞아요. 하지만 왜 그렇게 들렸을까요? 우리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저는 며느리에게 큰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끼리 서로 안부나 묻고 지내자는 건데, 그게 왜 부담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딸은 시집 가서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해요. 엄마 잘 계세요? 뭐 하세요? 이런 안부 전화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걸 부담스러워 하니까 정말 문화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들한테는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아들도 사이에 껴서 힘들 텐데. 그냥 속으로만 사귀었죠. 두 번째 사건 마이너스 이름 부르기. 두 번째로 서운했던 건 이름 부르는 문제였어요.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집에 놀러 왔는데 아들이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아, 이것 좀 봐, 이런 식으로요. 젊은 부부니까 집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부모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들한테 말했어요. 예, 부모님 앞에서는 여보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이름으로 부르니까 좀 예의 없어 보인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말을 들었나 봐요. 나중에 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가 서운해해요. 왜 자기만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하냐고, 엄마는 아빠를 이름으로 부르면서 왜 자기만 그러냐고 서운해 한다고요. 아이고, 그게 같은 건가요? 저희 부부는 나이도 있고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온 사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며느리의 부모가 아니라 같은 세대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직 젊은 신부고 아들도 젊은 남편이잖아요. 부모님 앞에서는 서로를 좀 더 정중하게 부르는 게 예의 아닌가요? 그게 다른 거야. 우리는 같은 나이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너희는 아직 젊은 부부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는 게 좋겠다. 라고 설명했지만 아들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럼 됐다. 너희 맘대로 해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예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어서 답답했어요. 제가 구식인 건가요?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며느리를 아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이라고 정중하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왜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지. 세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말이에요. 세 번째 사건 마이너스 건조기와 이불. 가장 억울했던 일은 이불 건조기 사건이에요. 며느리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건조기를 크게 샀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와서는 어머니, 저희 집 건조기가 크거든요. 혹시 이불이나 큰 빨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먼저 그런 말을 해주니까, 이 아이도 나름 시어머니를 챙겨주려는 마음이 있구나 싶어서 기뻤거든요. 그래서 한 달 뒤쯤에 겨울 이불을 세탁소에 맡기려다가 며느리 말이 생각났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가 이불 건조해준다고 했는데 겨울 이불 좀 부탁해도 될까? 라고 물어봤죠. 아들이 네.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해서 이불을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아들이 혼자 오더라고요. 표정이 좀 어둡더라고요. 엄마, 이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뭐가? 이불 건조기 쓰는 거요. 한번 해드리는 건 괜찮은데 계속 이렇게 되면 부담스럽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없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언제든지 말하라고 해놓고 실제로 부탁하니까 부담스럽다고? 그럼 왜 처음에 그런 말을 했어? 괜찮다고 해놓고 실제로 부탁하면 부담스럽다는 게 말이 되니? 아들도 난처한 표정이더라고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이 입장에서는 무슨 입장? 본인이 먼저 제안해 놓고 한 번 부탁했다고 선을 넘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결국 아들이 앞으로는 세탁소 이용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먼저 그런 말을 해놓고 겉과 속이 다른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작은 일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가족 사이에 무슨 선이 있나요?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돕는 게 가족 아닌가요? 세탁소 비용이 아까워서 부탁한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먼저 챙겨준다는 마음을 보여줘서 고마워서 그리고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탁한 건데. 결국 며느리에게는 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일상 속의 작은 서운함들. 이런 큰 사건들 말고도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서운함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 부부와 함께 밥 먹자고 제안할 때마다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이런 대답이 돌아와요. 가끔씩은 함께 해주긴 하지만 늘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휴가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갈까? 너희도 같이 가자고 제안하면 저희는 따로 계획이 있어서요라고 거절당하죠. 물론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각자의 계획도 있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함께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함께 살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낸 적이 있어요. 나이 들면 서로 의지하고 살면 좋을 텐데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단칼에 저희는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엄마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라고 했는데 며느리 표정을 보니 절대 안 된다는 식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점점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며느리에게 우리는 그냥 남편의 부모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의는 지키지만 정은 나누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게 제일 서운해요. 저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싶은데 며느리는 저를 그냥 시어머니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친정 어머니하고는 편하게 지내면서 시어머니와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로서는 아쉽죠. 육내 마음의 갈등. 솔직히 말하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말로 독립적이고
부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무 나서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머리로는 이해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저희 세대에는 시집 오면 정말 시댁 식구가 되는 거였거든요. 물론 그때는 며느리가 너무 많은 걸 참고 희생해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남남처럼 지내는 것도 뭔가 서운하지 않나요? 저는 며느리에게 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그냥 가끔씩 안부 전화 한 통, 명절 때 함께 밥 한 끼, 아플 때 걱정해주는 마음. 이런 소소한 관심들이었는데.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것들조차 간섭이나 부담으로 받아들이니까 답답해요.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아들도 사이에 껴서 힘들 텐데 엄마가 며느리 흉을 본다고 하면 아들 마음도 상할 거고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남편한테 하소연을 해도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끔은 정말 서러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며느리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또 가끔은 며느리가 나름대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제가 너무 옛날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7그래도 바라는 것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며느리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거잖아요. 그때 가서 지금 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까요? 아니면 저처럼 서운해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감정 자체를 갖지 않을까요? 저는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어요. 진짜 딸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고 가족 같은 정을 나누고 싶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의만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 마음에 맞춰서 저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운하고 답답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이해하면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이에요. 며느리도 가끔은 제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고, 저도 며느리 입장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며느리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는 시어머니도 나름의 마음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며느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관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고부 관계도 그중 하나고요.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계실 시어머니들, 그리고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실 며느리들 모두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